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정재계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55조 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감세 법안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감세 법안 이름이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네. 법안인데 과연 아름다울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하원 통과했고 상원 표결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미국의 아마 최대 관심사는 이 감세 법안일 겁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 전 세계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 5월 22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 찬성 215표, 그다음 반대 214표로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원 다수당의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3표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통과는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정계가 이것 때문에 양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에서 이제 표결 절차를 모두 완료해서 대통령 사명을까지 이제 맞춰가지고 발효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네. 약 한 달 동안 이제 상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뭐 자체적인 심의 또 뭐 수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서 혹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에 5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45석, 그다음 무소속이 2석이 있어요. 네. 미국 상원에서는 특별 입법 절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197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뭐 세금이라든지 연방 부채 문제라든지 연방 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너무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특별 입법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그 일반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에서 단순 과반 100석 중에서 51표의 단순 과반표만 얻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근데 항상 뭐 모든 법안에 이런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방정부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에 한해 있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 전원 그러니까 45표, 무소속 수석으로 2표가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의원이 3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50대 50이 되면은 이 법안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펜스 부통령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 소속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걸 찬성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럼 단순 과반으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안에서 뭐 가부 동수가 나오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때도 엘고 당시 부통령이 이런 식으로 상원 의장의 표결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3표 나오면 3표까지는 그냥 괜찮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4표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지금 3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이미 두 사람 랜드폴 상원의원하고 론 존슨 상원 2명은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일로 이대로는 통과 못 시키고 뭐 이렇게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중도파 의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메인주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 같은 사람인데 이 중도파 의원들은 환경 문제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정에너지 관련된 거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는데 이거를 감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의료보험 예산도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치로 잡으면 6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수정 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러면은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감세 법안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법안이 뭐 1000페이지 가까워서 상당히 매우 방대한 분량인데요. 첫 번째 핵심적인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인 2017년에 시행했던 각종 감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감세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세율 뭐 인하, 그다음에 법인 최고세율 인하, 그다음에 표준 소득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확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팁 소득, 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면제해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저소득 계층을 좀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걸 중요 공약으로 삼았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그다음에 주세금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감세를 했는데 그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의 핵심적인 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축소도 하고 그다음에 폐지 시한이 워낙 2032년이었는데 이걸 무려 6년이나 앞당겨서 내년 12월 31일로 폐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상당한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회안전망 예산 지출, 그러니까 뭐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 하원을 통과한 법안대로 만약에 상원에서도 확정이 된다면은 저소득계층 이용자 중에서 무려 870만 명 정도가 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하나로는 7,2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보다 매우 이제 이걸 액수를 늘려서 뭐 셧다운, 연방 정부의 어떤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우려를 아예 이제 없애게 한 것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지금 L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이거를 100만 명 정도를 추방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미사일 방어 측이죠. 체계인 그 미국의 그 황금돔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250억 달러가 배정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좀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 보험 문제 이런 거는 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좀 뭐 이건 너무 많이 깎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대폭적으로 감세를 해서 뭐 시장을 회복하고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도 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수가 상당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의회 초당파 기구 의회 예산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안으로 확정이 되면은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연방 정부의 세수가 3조 7천억 가량 7천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족한 세수로 이제 뭐 각종 사회보장 예산 감축, 또 청정에너지 관련된 세액도 뭐 공제를 축소하고 또 폐지하고 네. 특히 관세로 네. 메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회 예산국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이런 뭐 예산 감축으로 줄일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이 지출액이 10년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3,700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1조 줄일 수 있는 거는 1조 3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구멍이 2,400억 달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2조 4천억 달러. 2조 4천억 네네. 달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대한 차질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뭐 물론 이 관세 정책으로 어떤 뭐 이걸 상당수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고서 내용도 있긴 한데 관세 문제는 너무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관세로 이런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최소 70%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관세를 높게 뭐 주장하거나 고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낮추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런 뭐 감소분이 과연 메꿔질지 여부도 좀 더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적자가 지금도 심각해서 네. 이게 더 불어나. 그렇죠. 미국은 지금도 한 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냅니다. 지난해 회계 연도를 보면은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쩌면은 2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누적 국가 부채,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누적된 부채는 정말 엄청납니다. 뭐 지난 5월 기준으로 6조 2,200억 달러로 약 5경 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 뭐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인데 1년 사이에 1조 6,600억 달러가 늘었고 20년 전에 비해서는 5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는 줄어들긴 정말 어렵고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대폭적인 감세를 하게 되면은 연방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빚을 내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빚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빚을 내야만 하죠. 네.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는데 국채가 많이 쏟아지면은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누가 그걸 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테니 사달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정부는 그 이자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국은 국채 이자로 드리는 연간 비용이 이미 지난해 1조 달러를 넘었고 그리고 올해도 1조 달러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세 법안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부총재가 이 문제를 이제 우려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은 국제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크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재무장관이었죠. 스티븐 무누신 최근에
트럼프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지금 재정 적자다. 이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현재보다도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감세 법안 비난하는 이유도 이 재정 적자 확대 때문인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 때문에 머스크가 사업적 타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이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정부 효율부라고 이 머스크가 맡았던 이 부서의 핵심이 이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어렵게 뭐 목표치까지는 달성을 못했지만 어렵게 해왔던 것을 뭐 결국에는 이 감세 법안이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머스크가 뭐 트럼프 탄핵도 얘기하고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또 트럼프는 머스크의 마약 중독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두 사람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그렇습니다. 강을 건넜고 네, 파국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떤 건지 뭐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뭐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당시에 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뭐 이 감세 법안의 정치적인 거의 자신의 뭐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뭐 세수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면은 세수 다시 늘어날 것이다. 또 자신의 핵심적인 정책인 관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법안이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경제 관련된 물론 이제 재정 관련된 거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공약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국경 안보 문제라든지 방위 관련된 뭐 골든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막대한 예산을 다 합쳐가지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서 하원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의 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이래서 뭐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다 포괄한 이 법안을 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또 상원에서 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법안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